안녕하세요. 오늘은 순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곧 수행평가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심장의 구조와 혈액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심장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먼저 심장은 이와 같은 4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보통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반대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쪽이 좌심방이 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방을 심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쪽은 당연히 우심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방을 우리가 심실이라고 해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심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심실,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은 4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이 4개의 방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당연히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혈액이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방향으로 혈액이 흘러가려면 특별한 구조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제가 X자로 표시하고 있는 이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은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바로 판막입니다. 판막. 판막은 항상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이 나가는 방향으로 혈액이 흘러가도록 도와주고, 이와 같은 아이의 주된 기능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심방에서 심실로만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반대로 심실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흐른다면 이 판막이 닫혀서 혈액이 역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조물이 바로 이 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3곳의 판막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심장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고 혈액의 역류, 항상 혈액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판막이 있다. 여기까지 저 수업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심장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혈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뭐라고 하죠? 바로 동맥입니다. 동맥, 저 동맥 적었습니다. 다시 심장에서 들어오는 혈관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정맥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동맥과 정맥의 차이, 먼저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이 우심실에서 나가는 이 동맥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로 가는 동맥이라고 해서 폐동맥이라고 하고요. 이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간 이 혈관을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좌심실에서 나가는 이 동맥은 바로 온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나가는 동맥을 대동맥이라고 하고요. 온몸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을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 뭐 얘기했냐면 심장의 구조와 혈관 배치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행평가에 심장의 구조 그림 그리는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혈관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주면 되지만 좌심실과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겠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심실보다 좌심실이 혈액을 아주 멀리까지 보내야 합니다. 종이 치네요. 네, 그래서 이 좌심실은 혈액을 훨씬 멀리까지 펌핑해줘야 되기 때문에 좌심실의 근육층이 훨씬 두껍고 훨씬 더 혈압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상 순환은 심실에서 시작해요. 저 먼저 우심실에서부터 시작할게요. 1번, 우심실에서 나가는 거 어디죠? 폐동맥. 2번, 폐동맥에서 어디 갔죠? 폐. 세 번째, 폐에서 어디로 가나요? 폐정맥. 4번, 폐정맥에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니까 5번이죠.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번호 붙여놓은 이 혈액순환을 바로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왜 폐순환일까요?
네, 폐를 거치니까 폐순환이겠죠. 폐순환 경로 저 설명드렸어요. 폐순환 경로는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저. 그럼 이제 두 번째, 저 이제 뭐 할 거냐면 바로 우리 몸의 좌심실에서 이제 나타난 순환이에요. 1번입니다. 당연히 좌심실 어디랑 연결돼 있죠? 대동맥. 대동맥은 온몸에서 대정맥, 대정맥에서 다시 들어오면 우심방이잖아요. 이처럼 보라색으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붙였는데 이거를 온몸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온몸순환을 다른 말로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이라고도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몸순환이나 폐순환을 막 종이에 써가지고 막 오심실, 폐동맥, 폐 이렇게 외우면 절대 못 외우거든요. 외울 수 있겠지만 이게 단기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오래 하고 끝날 공부가 아니라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외우시는 거예요. 먼저 심장의 구조,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을 외우고 혈관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니? 우심실에서 나가는 거는 폐동맥, 좌심실에 나가는 거 대동맥.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 그림을 외우시면 첫 번째, 우리가 수행평가 뭐 볼 거냐면 심장의 구조 그리는 거 볼 거예요. 두 번째, 폐순환과 온몸순환 쓰는 거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외우면 나는 폐순환, 온몸순환, 심장 구조까지 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수행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저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혈액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먼저 혈액을 크게 뭐로 나누냐면 여기서는 동맥혈과 정맥혈로 나눠보려고 해요. 보통 동맥혈과 정맥혈로 나누는 기준은 산소예요, 산소. 산소와 영양소가 많이 있는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적으면 당연히 정맥혈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동맥혈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동맥이 동맥혈이 흘러요. 그 다음에 정맥이 정맥혈이 흐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 예외되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폐동맥과 폐정맥인데요. 폐를 기준으로요. 얘는 폐를 거치기 전이고 폐를 거친 후겠죠. 그럼 당연히 폐가 우리 몸에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를 거치고 난 폐정맥이 폐동맥에 비해 산소가 더 많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름은 정맥이지만 유일하게 이 폐정맥을 동맥혈이 흐른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름은 동맥이지만 이 폐동맥을 정맥혈이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뭐 이야기해봤냐면요. 바로 심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의 위치. 이들이 어떤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혈관의 배치, 그 다음에 폐순환과 온몸순환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그 다음에 혈액의 종류를 크게 동맥혈과 정맥혈로 연결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배운 내용과 교과서 그림을 연결지어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아주 간단한 모식도예요. 하지만 옆에 교과서 그림은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우선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어디가 우심방, 어디가 좌심방, 어디가 우심실, 어디가 좌심실인지를 연결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심방심실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우심방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방이 우심실이겠죠. 그 다음 여기는 좌심방, 여기는 좌심실. 이렇게 4개의 방은 쉽게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건 바로 혈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방금 배운 이 혈관과 이 그림을 연결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먼저 우선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방 볼까요? 우리가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방 누군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정맥이네요. 여기 있는 이 혈관 있죠.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이거는 바로 대정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우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우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우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 보시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폐동맥이네요. 그래서 이 혈관이 폐동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쉽게 찾았어요. 먼저 그 다음에 좌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이 굵은 관이 바로 대동맥입니다. 좌심실하고 대동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폐정맥 찾아야 되겠죠. 폐정맥은 좌심방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봐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3D잖아요, 사진. 이 사진을 앞면에서 찍었지만 뒷면의 그림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좌심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이 혈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폐정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그림을 암기하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심장의 구조를 보통 이해를 하게 되면 심장에 어디가 심방이고 심실인지, 어디가 정맥이고 동맥이고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폐정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심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나눠져 있고 아까 그 단순한 그림으로부터 심방에서는 혈액이 들어오겠죠. 심실에서는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받아들이는 이 심방은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대정맥,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으면 폐정맥. 어떻게 찾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금. 그 다음에 심실은 혈액이 나가기 때문에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까 뭐였죠? 폐동맥.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대동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과 연결된 폐동맥,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 그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단순한 모식도에서 대동맥, 폐동맥, 대정맥, 폐정맥의 위치를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에요. 그럼 훨씬 더 펌핑력이 좋아야 혈액을 내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심실과 좌심실을 비교하면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지만 좌심실과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심실에 비해 좌심실은 근육층이 훨씬 더 두텁고 탄력이 좋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좌심실의 혈압이 우심실에 비해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혈액은 항상 심방에서 심실로 흐르고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혈액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에 구조물인 판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항상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네, 그렇다면 이제 심장 박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스스로 박동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심장의 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을 심장 박동, 줄여서 심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심장 박동의 첫 번째 과정은 심방과 심실의 이완입니다. 이 심방과 심실이 이완되는 이유는 먼저 이 심방 안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은 바로 정맥으로부터 심방으로 나타나는 혈액 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심방에 있는 혈액 일부가 다시 심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심방만 이완되는 게 아니라 심실도 같이 이완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심방에 있던 혈액에 모두가 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에서 심방은 혈액을 모두 심실로 보내주기 때문에 심방의 수축이 나타나게 돼요. 이에 반해
심실은 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완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으로 가득 찬 이 심실은 다시 가지고 있는 혈액 일부를 동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혈액의 이동은 심실에서 동맥으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고, 이때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줬기 때문에 심실 수축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도중에 심장은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고, 우리는 이를 심장 박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혈액순환을 우리가 앞서 폐순환과 온몸순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정맥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심방 혈액 일부가 심실로 이동하면서 심방과 심실은 이완하게 되고, 심방에 있던 혈액 모두 심실로 이동하면서 심방은 수축하지만 심실 이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실이 가장 크게 팽창하는 순간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실에 있던 혈액이 대다수 동맥을 통해서 심장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심실은 수축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혈액의 이동은 심실에서 동맥이 되겠죠. 이처럼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심장 박동이라고 하고, 이 과정 중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인 체순환과 폐순환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장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심장을 중심으로 이 혈관의 배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를 통한 혈액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은 수행평가 내용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